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모평균과 표본 평균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항 분포부터 시작해서 정규 분포까지 이제 알아왔던 거는 사실상 이제 모평균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사실 모평균을 우리가 자료를 보자마자 바로 파악하기는 좀 힘든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 확률과 통계 마지막 단원에서는 지금 하려는 표본을 추출해서 원래의 집단인 모 집단을 추측해보는 그런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지금은 모평균과 표본 평균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는 전부 이제 모라는 글자가 붙어 있는데요. 한자로는 어머니 모를 써서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원래의 집단을 우리가 모 집단이라고 할 거고, 그 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모라는 단어를 붙여서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구해오던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사실상 원래의 전체를 이루고 있던 모집단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투표권을 이제 가지게 되면 대통령 선거라는 거를 투표를 하게 될 텐데요. 대통령 선거 투표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투표권을 가지는 전 국민이 하루에 한날 한시에 같이 투표를 하고 그 결과를 이제 집계를 해서 최종적으로 당선자를 이제 나타내게 되는데요. 아마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전체 투표 결과였다라고 하면 대통령 선거를 투표를 이제 마감하자마자 그 결과가 바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각 방송사마다 어떤 작업들을 하냐면 출구 조사라는 걸 해요. 출구 조사는 어떤 거냐면 투표를 하고 나온 이제 몇 명을 대상으로 뭐 예를 들어 100명 정도, 이 정도가 100명이라고 해볼게요. 100명 정도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후보를 뽑았는지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100명을 잡을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100명을 잡을 수도 있고요. 어느 후보를 뽑았는지 뭐 이렇게 100명을 잡을 수도 있고요. 어느 후보를 뽑았는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출구 조사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출구 조사를 하게 되면 이제 100명으로 뽑았으니까 그 100명이 어떤 후보를 실제로 뽑았고, 그 다음에 그 분포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모집단과 표본 집단의 구분을 지금 얘기를 해보고자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제 결과를 알게 되려면 대통령 선거 투표를 모두 한 그 결과를 알아내야 되는데, 이거는 시간도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알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출구 조사라는 걸 하게 되는데, 출구 조사가 결국 이제 100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 이거를 우리가 표본을 추출했다라고 하고, 그 추출된 자료들을 표본 집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원래 이제 누가 당선이 되었고 그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집단, 우리 전체 집단은 모 집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출구 조사를 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미리 예측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예측을 위해서 출구 조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TV에서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개표가 진행되면서 당선 확률이 점점 올라가고 당선 확실, 당선 확정 뭐 이렇게 점차 오차가 줄어가는 걸 볼 수 있었을 텐데요. 자 이렇게 임의에 지금은 100명을 뽑아서 조사를 한 것처럼 표본 집단을 이렇게 뽑아서 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원래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이걸 우리가 추정한다라고 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집단의 성질을 미리 그동안 알아봤던 거예요. 그래서 평균을 구해보고 분산을 구해보고 표준 편차를 구했던 거는 모집단의 성질들을 열심히 알아왔던 거고, 사실상 우리가 이 확률 통계 과목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들은 표본 집단 일부분을 뽑아서 표본 집단의 분포를 확인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원래 집단, 모집단은 어떻게 될 건지 추측하는 거. 이게 이 확률 통계 과목의 최종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구해오던 M이라는 거, 우리가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expectation X, 기대가 또는 이거를 min M 이라고 했던 것, 이거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모 평균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Vx, 이걸 우리가 표준 편차의 제곱,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모 분산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x 또는 뭐 시그마, 요거는 우리가 모 표준 편차라고 모라는 말을 붙일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이것을 추측하기 위해서 표본을 뽑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제 표본이라는 말을 붙여볼 건데요. 조금 전에 대통령 선거에서 표본 집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일정한 숫자들을 뽑아서 새로운 집단을 만들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표본 집단이라고 할 겁니다. 잠시 읽어볼게요.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자, 중요한 내용, 크기가 n인 표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위에서 선생님이 예시를 들었던 거 중에 크기가 100짜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표본을 쭉 뽑았어요.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표본 집단이라고 부를 거고, 그러면 그 100개의 결과가 어떤 평균이 나오고 분산은 어떻고 표준 편차는 어떤지를 구해볼 수가 있겠죠. 그것을 각각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준 편차, 표본이라는 말을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표본의 크기가 얼마냐, 즉 몇 명을 대상으로, 몇 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느냐, 이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 평균, 모 분산, 모 표준 편차와 기호를 같이 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구분을 하기 위해서 X바라고 첫 번째 표본 평균, 표본을 뽑아서 그것의 평균을 구해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X바라고 표현할 거고요. 그 다음에 S제곱, 이거는 표준 편차의 제곱 분산의 표현인데요. 그 다음에 S는 표준 편차. 그래서 이거를 전부 표본 붙여서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러면 의미상 잠깐만 보면 표본 평균은 우리가 크기가 n개인 표본을 뽑았다라고 하면 자료가 n개가 발생을 할 건데, 그 자료들을 모두 더해서 자료 개수로 나눈 거, 단순하죠, 그죠? 산술 평균이 되는데, 그래서 표본들의 평균은 모든 별량들을 더해서 그 크기로 나누었어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이 살짝 중요한데요. 우리가 계산, 이제 모집단과 표본 집단에서 특히나 표본 평균을 구하고 표본 분산 구하고 표본 표준 편차를 구할 때 지금 있는 이 2번에 대한 식은 잘 쓰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 하고자 했던 게 표본 집단으로부터 원래 집단, 모집단은 어떻게 됐는지를 추측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표본 분산은요, 분산의 개념이 먼저, 분산의 개념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죠. 그래서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제 흩어진 정도를 보기 위한 단위였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표본 평균 X바라고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자료들을 보면 별량 빼기 평균, 별량 빼기 평균, 이것들이 편차였죠. 그래서 그 편차 제곱을 모두 합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편차 제곱의 평균에 똑같이 이제 접근을 하는데, 이상한 거는요, 이거를 전체 자료인 n개로 나누는 게 아니라 n-1개, 하나를 빼서 나누더라. 자, 요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정확히 이제 증명이 되겠지만, 우리 고등 과정에서는 이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아까 표본 집단으로부터 모집단을 추측한다라고 했는데, 이걸 추정이라고 할 건데요. 우리가 표본 집단으로부터 구한 분산을 우리 표본의 크기인 n으로 나누었을 때보다 n-1로 나누었을 때가 원래 모집단의 분산에 가까워지더라. 그래서 아래쪽에도 설명되고 있겠지만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원래 집단의 분산과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n-1로 나누더라.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표본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다. 이 정도로만 정리하면 되겠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모집단을 이제 추정이라고 하는데, 추정하기 위해서는 표본 집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표본 집단은 어떤 성질을 띠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모평균이 원래 집단의 평균이 m,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 그럼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 되겠죠. 이때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한다. 자, 크기가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표본 추출을 할 때. 이때 x바라는 우리의 표본 평균은 아래와 같이 성립한다입니다. 일단 읽어보고요. 뒤에 예시가 있으니까 그걸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표현 요거 x바라는 거는 크기가 n개인 자료의 평균이었어요. 이게 표본 평균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표본 평균들이 분포가 있을 텐데 걔네들의 평균, 즉 요거는 표본 평균의 기대값 또는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의미를 해석하시면 돼요. 그게 모집단의 평균과 같더라. 그래서 우리가 표본을 추출을 했을 때요, 그것들의 평균을 구한 게 표본 평균인데 그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구해봤더니 그게 모평균과 같더라가 되겠고요. 이거 계산상으로 한번 다시 볼게요. 그리고 그 표본 평균들의 분산, 흩어진 정도를 보려고 했더니 모 분산의 나누기 n이 되더라. 즉 표본의 크기로 나누어진 결과와 같더라. 그럼 표준 편차는 양의 제곱근이니까 루트를 씌우면 그 표본의 크기에 루트를 씌운 걸로 나누게 되더라. 이렇게 관계가 성립하더라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우리는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표본 집단이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아직도 뭐 추측을 하는 단계는 아니고 표본 집단의 성질을 이렇게 알 수 있다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관계가 되는지를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아주 중요한 한번 볼게요. 요거 보충학습. 문제에서 얘기하듯이 0, 2, 4, 6이라는 네 가지 카드가 있답니다. 여기서 한 장의 카드를 추출을 한대요. 그래서 0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 4가 나올 확률, 6이 나올 확률을 각각 4장 중에 한 장이니까 4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요걸 이제 모집단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그것의 평균 한번 구해봅시다. 기대값. 이걸 우리가 평균이라고 m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확률 변수와 확률이 있으니까 평균은 기대값은 곱해서 더한다. 0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될 거니까요. 통분을 바로 해버리죠. 4분의 0 곱하기 1은 0, 2 곱하기 1은 2, 4 곱하기 1은 4, 6 곱하기 1은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분의 12니까 평균은 3이야.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분산은 제평평제, 그래서 제곱의 평균을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제곱의 평균은요, 곱해서 더해인데 확률 변수를 제곱한다라고 했죠. 그럼 0의 제곱 0 곱하기 1 0, 2의 제곱 4, 4 곱하기 1 4. 자, 분자가 다 곱하기 1이니까 제곱한 것만 쭉 쓸게요. 16, 3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곱의 평균은 4분의 56이니까 14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분산이라는 거 Vx 이걸 우리가 시그마 제곱,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보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모분산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제평평제 제곱의 평균은 14, 그 다음 평균은 3이었으니까 3의 제곱은 9, 따라서 이거는 5가 되겠다. 그렇다면 시그마 x 모 표준 편차, 시그마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거는 루트 5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장의 카드를 이제 확률 분포를 표시를 하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봤습니다. 이게 모집단이라고 봤을 때 각각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표본 추출을 한번 해보죠.
자, 아래쪽에 보시면 복원 추출로, 복원 추출이라고 하는 거는 카드를 확인하고 다시 넣었다가 한 장 더 다시 똑같이 뽑는다 이렇게 되겠다. 그랬을 때 한 장씩 2번 뽑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표본의 크기가 2개를 뽑았으니까 표본 크기는 2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듯이 첫 번째 카드를 x1, 두 번째 카드를 x2라고 했을 때 아까 표본 평균은 산술 평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카드에 나오는 값을 더해서 나누기 2를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표처럼 x1이 가질 수 있는 0246과 x2가 가질 수 있는 0246이 나왔다. 이렇게 두 장을 뽑았을 때 이 두 장의 산술 평균, 그게 표본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표본 평균 이렇게 전체를 조사를 해보면요. 00 뽑았을 때는 뭐 0 더하기 0은 0이니까 나누기에도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여기는 전부 평균을 구해 놓은 녀석이에요. 그래서 총 16개 중에요. 평균이 0이 나오는 경우는 한 가지, 그 다음에 평균이 1이 나오는 경우는 두 가지, 평균이 2가 나오는 경우는 세 가지, 3은 네 가지, 4는 세 가지, 5는 두 가지, 6은 한 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이 이제 표본의 크기 2짜리인 두 개를 뽑아서 평균을 구해봤더니 그 표본 평균 분포가 이렇게 되더라. 총 16가지 중에 표본 평균이 0이 되는 경우부터 6이 되는 경우까지 확률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를 구해봤고요. 그래서 이 표본 집단의 평균과 즉 기대값과 분산 표준 편차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그럼 여기 있는 거 바로 좀 읽어볼게요. x바 표본 평균의 기대값,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 또는 표본 평균의 기대값이라고 읽으면 되겠고요. 계산 방법은 똑같습니다. 확률과 확률 변수를 곱해서 더한다. 쭉 구해봤더니 3이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계산 결과는 이런데요.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있던 집단의 평균과 같더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분산은 제평 평제로 쭉 계산을 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2분의 5. 자, 이 녀석은요 우리가 모집단에서 분산이 5였잖아요. 그리고 표본의 크기가 2였는데 마침 이 녀석은요 모집단의 분산 시그마 제곱을 표본의 크기로 나눴다.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그러면 표준 편차는 이것의 루트를 씌운 게 되겠죠.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추측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모집단의 성질과 그 다음에 표본 집단이 성질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이제 표본의 크기가 중요하게 작용하더라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위쪽에 있는 거 한 번만 정리하고 이제 문제 적용 한번 해볼게요. 표본 평균의 분포, 모 평균이 m, 모 표준 편차가 시그마,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 되겠죠. 이때 표본의 크기가 n, 크기가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한다라고 하면 그 표본 평균 x바라는 것의 분포는 평균은 모 평균을 따라간다라고 했으니까 m 그대로를 따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분산은 표본의 크기로 나누어진다라고 했으니까 모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었다라고 하면 표본 분산은 시그마 제곱을 표본의 크기인 n으로 나눈 것이 되겠다. 그래서 표본 평균 x바라는 거는 정규 분포 평균과 분산 이렇게 따른다 라고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는 표본 집단의 평균과 분산을 이용해서 또 확률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해보죠. 천천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233번 볼게요. 자, 1, 3, 5 숫자가 하나씩 적힌 3장의 카드 상자에서 2장의 카드를 복원 추출할 때, 자, 2장의 카드를 추출한다라고 했으니까 표본의 크기 우리가 n이라고 표현해 보면 n은 2가 되더라. 그래서 그 카드에 적힌 숫자, 2장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우리가 x바라고 할 거다랍니다. 그럼 아까 우리 예시로 들었던 그 녀석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로축을 첫 번째 카드 x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드를 가로축 x2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1, 3, 5를 갖게 되더라. 1, 3,
x바라고를 갖게 되더라. 그래서 이 두 숫자가 추출되었을 때 평균을 우리가 x바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써지는 9개가 모두 x바 표본 평균이 되겠죠. 더해서 나누기 2가 될 거니까 여기 1, 2, 3, 2, 3, 3, 4, 여기도 4,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총 9가지 중에 표본 평균이 1이 될 경우는 한 가지, 2가 될 경우는 두 가지, 3은 세 가지, 4는 두 가지, 5는 한 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괄호 1번처럼 표로 표현해 보세요. 확률 분포 표를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바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은 1부터 5까지가 되겠죠. 1, 2, 3, 4, 5. 그 다음에 x바가 위에 있는 x를 가질 확률들은 전체 9가지 중에 표본 평균 1이 될 경우는 한 가지, 9분의 1. 그럼 2가 될 경우는 두 가지, 3이 될 경우 세 가지, 4가 될 경우 두 가지, 그 다음에 5가 될 경우 한 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확률 분포를 표로 정리를 했을 때 평균은 그러면 x바에 대한 평균 기대값 이 x바라고 해야겠죠. 그러면 이 녀석은요 곱해서 더해가 되겠습니다. 그럼 통분이 되어 있으니까 구로 통분해서요 그대로 곱할게요. 그러면 1, 4, 9, 8, 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9분의 27 이렇게 되겠나요? 그래서 평균은 3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아까 하던 대로 제곱의 평균 이렇게 해야겠죠.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분산은 제편 평제니까 제곱의 평균을 먼저 구해와야겠죠. 그러면 9분의 1의 제곱은 1이니까 1, 2의 제곱은 4, 2, 8, 3의 제곱은 9, 3, 27, 16, 32, 그 다음에 2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9분의 계산을 좀 해야겠죠. 93 이렇게 되나요? 뭐 틀릴 수도 있으니까 정리를 좀 해보고요. 그래서 분산은 x바의 분산이에요. 분산은 제곱의 평균 9분의 93 빼기 평균의 제곱 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9분의 82를 빼야 되니까 12, 3으로 나누면 3분의 4 이렇게 분산을 구할 수 있겠다. 이거 전부 이제 표본 집단의 평균 분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표준 편차는 여기에 양의 제곱근 루트를 씌운 게 되겠죠. 자,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아까 모 집단과 표본 집단의 관계에서 표본의 크기로 나누면 된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모 평균과 표본 평균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모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게 표본 분산. 거기에 루트 제곱근, 양의 제곱근 이 표준 편차다. 이렇게 접근하면 조금 더 빠르겠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던 거고요. 자, 지금부터는 일일이 표본을 뽑아가지고 그 평균을 구하기는 힘드니까 그래서 모 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표본 집단을 유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 평균이 30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m이 30. 그 다음에 모 분산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현하고요. 16. 그럼 표준 편차는 4 이렇게 되겠죠. 표본 추출을 하는데요. 크기가 100인 이렇게 아주 좋은 정보를 줬어요. 그러면 표본 평균들의 평균 기대값은 모 집단의 평균과 같더라.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분산은 모 집단의 분산이 모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표준 편차는 양의 제곱근 10분의 4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간단하죠. 더군다나 100개를 조사를 해가지고 평균을 낸다는 건 쉽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의 크기를 이용해서 표본 집단을 알아낼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어느 식품 회사에서 생산되는 빵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200g, 표준 편차가 10g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한다. 여기까지가 뭘 알려주는 거냐면 모집단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모집단의 확률 변수를 x라고 했을 때 x라는 확률 변수는 정규 분포 n, 평균 200,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0이니까 분산 10의 제곱,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할 수 있겠고,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이건 모집단이라고 했으니까요. 모집단의 평균 m 200, 그 다음에 분산 시그마 제곱 10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제 간단해지죠. 표본 평균 x 바의 평균, 열심히 풀어놨는데 표본 평균의 평균, 즉 x 바의 기대값, 이걸 얘기하겠죠. 이거는 모집단의 평균과 같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요, 분산 한 번만 더 구해 볼까요? x바의 분산은 모분산 10의 제곱을 표본의 크기 100으로 n으로 나눴다. 그래서 1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양의 제곱근이니까 역시 루트 1은 1이겠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x바라는 표본 평균 확률 변수는요, 똑같이 평균과 분산을 찾아냈으니까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할 수 있겠고, 평균은 200,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이 1이었으니까 1의 제곱 정도로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2번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확률 변수 x가 아니라 이 표본 평균 확률 변수예요. x바가 202 이상일 때의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모집단 x의 정기 분포 관계 값을 쓰는 게 아니라 x바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을 사용해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z라는 표준화를 했을 때 확률 변수 z를 이용해서 0에서 2까지의 확률이 나와 있으니까 표준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여기는 확률 변수 z로 바뀔 거고요. x바가 가지는 값이 202라고 하면 그것은 시그마 분의 x 빼기 m이었는데요. 시그마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x는 여기서 x바가 가지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202 빼기 m도 물론 표본 집단의 표본 평균과 모집단의 모평균이 동일하다라고 하지만 여기서 써야 되는 평균은 표본 평균이 되겠습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기대값이 되겠어요. 그래서 200 이렇게 써야겠죠. 그러면 결론 z가 2 이상인 확률을 구하세요. 그럼 지금부터는 표본 정규 분포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하면 되겠죠. 가운데가 0이고요. 이 정도가 2라고 했을 때 2 이상이면 이쪽 영역의 넓이, 즉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0에서 2까지가 0.4772니까 절반이 0.5라서 우리가 구하는 확률은 0.0228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모집단으로부터 표본 집단을 확인하는 이런 작업들은 사실상 시간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제풀이에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모집단의 모평균과 모분산, 모표준 편차를 알고 있을 때 표본 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쉽게 구할 수 있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죠. 그래서 지금부터 필수 예제 3, 4, 5 이렇게 있는데요. 페이지로 옮겨서 이렇게 새롭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3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이 확률 분포가 모집단의 확률 분포래요. 그래서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4짜리, 크기가 4인 표본을 추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적어 놓을 것은 크기를 우리가 n이라고 했을 때 n은 4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표본을 추출하게 되면 그 표본 평균들이 나올 텐데 그 표본 평균의 평균과 즉 x바의 기대값과 분산을 구해보세요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집단, 우리 확률 분포표가 있으니까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죠. 즉
확률 변수 x가 모집단의 확률 변수였으니까요. 이 x 우리가 m이라고 표현할 이 녀석은요. 곱해서 더해가 되겠죠. 그럼 1 곱하기 4분의 1, 4분의 1 2 곱하기 2분의 1, 1 그 다음에 3 곱하기 4분의 1, 4분의 3 이렇게 되겠죠. 2가 되겠네요. 그죠? 평균은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모집단의 분산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현할 거고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제로 구하기 위해서 제곱의 평균을 먼저 구해 와야겠죠. 제곱의 평균. 그러면 1의 제곱은 1이니까 곱해서 더할 겁니다. 4분의 1. 2의 제곱은 4니까 4 곱하기 2분의 1은 2. 그 다음에 3의 제곱 9, 4분의 9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4분의 10, 2분의 5 더하기 2, 2분의 9 이렇게 되겠죠. 다시 위로 올라가서요. 분산은 그렇다면 제곱의 평균인 2분의 9에서요. 평균의 제곱인 4를 뺄 겁니다. 그러면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표준 편차까지 구해본다라고 하면 시그마 x 이제 모집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루트 2분의 1 또는 2분의 루트 2 이렇게까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표본 평균은 이제 표본의 크기에 주목하면 된다라고 했죠. 따라서 x바의 기대값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의 평균과 같다라고 했다. 2 이렇게 될 거고요. 표본 평균의 분산 v x바는 크기가 4였으니까 분산을 2분의 1을 크기로 나눈다. 4분의 1을 곱한다. 그래서 8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를 씌워서 2루트 2분의 1, 4분의 루트 2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집단의 정보들을 알고 있을 때 표본 집단은 표본의 크기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필수 이제 4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번에는 표가 표준 정기 분포 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표준화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읽어봅시다. 어떤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수의 용량은 평균이 150ml, 표준 편차가 5ml인 정기 분포를 따른다라고 한다. 여기까지가 모집단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정기 분포 확률 변수를 x라고 했을 때 x가 정기 분포를 따른다. 평균은 150, 단위가 밀리리터입니다. 이거는 평균 m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다음 표준 편차가 5니까 5의 제곱 분산이 되겠죠. 자, 여기서 100개의 이미 추출을 한다라고 하는 게 뭐다? 표본의 크기다. 표본의 크기가 100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한다 그러면 x바의 기대값은 앞서 했던 대로 모집단의 평균과 같더라. 표본 평균 x바의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과 같더라. 그러면 4분의 1이 되겠죠. 그렇다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양의 제곱근 2분의 1과 같더라.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호로 표현한다 그러면 표본 평균인 x바라는 확률 변수는요. 역시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150이고요. 그 다음에 분산은 4분의 1이고 2분의 1의 제곱이라고 표현하는 게 표준 편차라는 얘기가 쉽겠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할 거는 이 확률 변수 x가 아니라 x바예요. 표본 평균 확률 변수 x바가 149 이상 151 이하이니까 이때는 여기 있는 확률 분포를 정규 분포를 써야겠죠. 그래서 정리 표준화를 하자면 시그마 분해가 되겠죠. 시그마는 표본 평균의 분포 시그마 표준 편차를 따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에다가 x바가 가지는 149에서 평균 150을 빼게 되겠다. 그렇게 되면 확률 변수가 z로 바뀌겠죠. 그리고 마찬가지 시그마 분의 151 빼기 평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정리를 해보죠. 마이너스 2에서부터 z가 2까지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서 꼭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하라고 했어요. z라는 변수의 정중앙 평균은 제로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죠.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는 대칭 형태니까 한쪽을 구해서 2배를 하면 되겠는데 우리가 표에서 0에서 2까지를 읽으면 되겠네요. 0.4772가 되겠다. 그래서 이 녀석이 0.4772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그것의 2배가 되겠죠. 따라서 2배하면 0.9542 9444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읽어볼게요. 어느 비행기 탑승객의 짐의 무게는 짐의 무게라고 합니다. 짐의 무게를 우리가 확률 변수 x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x라는 확률 변수 짐의 무게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해요. 평균이 18kg, 표준 편차가 4kg, 그럼 분산은 4의 제곱이 되겠죠. 단위는 kg이 되겠습니다. 자, 승객 중에서 n명을 추출한다. 이번에는 정확히 몇 명을 추출하는지는 알려주진 않았어요. 조금 복잡해지긴 하겠지만 결국은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겠고 평균은 모집단 모평균과 같다. 18. 그 다음에 분산은 4의 제곱을 모 분산을 표본의 크기인 n으로 나눈 것을 따르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분산은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표현해 두는 게 좋다라고 했어요. 표준 편차 우리 표준할 때 써야 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x바는 이렇게 따르더라. 정규분포를 따르더라. 이때 x바가 17kg 이상 19kg 이하일 확률. 그러면 적어보면 b 17 이상 누가 x바가 19 이하 이거의 확률이 0.8664더라. 이때 n을 이용해서 구해보래요. n을 구해보래요. 자, 그러면 표준화를 먼저 해야겠죠. 확률 이때 시그마 분의 시그마는 표준 편차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그래서 루트 n분의 4를 써야겠고요. 그 다음 x 빼기 m에서 x는 x바가 가지는 17 빼기 평균은 18이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확률 변수가 z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4분의 가지는 값 19에서 평균 18을 뺀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따라서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마이너스 4분의 루트 n 이상 그 다음에 4분의 루트 n 그러면 z가 가지는 범위가 절대값의 크기가 같으니까 좌우 대칭 형태를 띠겠죠. 역시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죠.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를 그렸을 때 평균 0으로부터요. 음수 마이너스 4분의 루트 n으로부터 양수 좌우 대칭 형태 4분의 루트 n까지 확률이니까 이 녀석의 확률이 0.8664라고 하면 좌우 대칭이다 보니 양쪽의 확률이 같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표에서 z라는 값을 읽어내야 되니까 절반을 쓰면 얘가 0.433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z값까지가 0.4332의 확률을 갖는지를 봤더니 1.5까지래요. 따라서 이 녀석 4분의 루트 n이 1.5더라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거 정리하면 이제 n을 찾을 수가 있겠다. 따라서 양변에 4를 곱하면 루트 n은 6이 될 거니까 따라서 n은 36이더라. 즉 표본의 크기가 36개를 뽑았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가 이제 모 집단의 모 평균, 모 분산, 모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표본을 n개를 뽑았다고 했을 때 그 표본 집단의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를 추출해 보는 내용을 공부를 했어요. 사실 현실에서는 지금처럼 모 집단을 먼저 알고 표본 집단을 알기는 힘들어요. 이제 마지막 단원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표본을 뽑았을 때 그것들의 표본 평균들이 있는데 표본 평균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모집단은 어떻게 되는지 추측, 그걸 우리가 추정이라고 할 건데 마지막으로 그렇게 배워볼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